그 사람의 수정과 발생, 그지? 03 사람의 수정과 발생. 그러니까 사람이 자식을 낳을 거 아니야, 그지? 자식을 낳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해보자 이거지, 그지? 잘 안 보이겠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당연히 이제 수정과 발생 과정을 알려면 생식기관이 어떻게 있는가, 그지? 사람의 생식기관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지? 사람의 생식기관. 그래서 이제 남자하고 여자의 생식기관.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지? 남자 또는 수컷은 정소고, 암컷 또는 여자는 난소다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지? 그래서 이제 남자는 정소야, 그지? 정소고, 여자의 경우에는 이제 난소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지? 남성, 여성이 더 올바른 표현인가? 그냥 선생님 잘 모르겠어, 그지? 남자, 여자로 쓸게. 어떨 땐 남성이라 했다, 어떨 땐 남자로 했다 할 거야. 그럼 사실은 이제 이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가 여자의 생식기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하지. 왜냐면 결국에는 아기가 자라고 아기가 태어나는 거는 여성의 생식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지? 그리고 또 선생님도 칠판에 쓰는 거라 그림을 자세히 못 그려.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설명할 테니까 나머지 그림은 책에 있는 거 꼭 참고해서, 그지? 네. 그리고 남자의 생식기관 선생님 그리기가 좀 그렇지, 여기다가, 그지? 근데 어차피 자세히 그리지도 못하니까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 자, 일단 정소인데, 정소는 어디 있어? 몸 밖에 있습니다. 몸 밖에 있어, 그지? 몸 밖에 좌우에 두 개가 있고, 얘가 주머니에 쌓여져 있죠? 근데 사실 몸 밖에 있는 이유가 있어. 여기서 이제 정자가 만들어지는데, 참고로 이제 정자를 만약에 잘랐다고 치면 이 안에 가느다란 관들이 막 있어. 세정관이라고 해, 세정관. 이게 정소고, 그 정소 안에 세정관이라는 관에서 이제 정자가 만들어지는데, 이 정자가 만들어질 때가 체온보다 온도가 조금 낮아야 잘 만들어진대. 그러니까 만약에 정소가 우리 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 체온하고 똑같은 온도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몸 밖에 있으니까 체온보다 온도가 좀 낮겠지? 정자가 잘 만들어진대. 근데 이제 여기서 정자가 만들어지는데, 그지? 여기서 정자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만들어진 정자는 아직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럼 그 정소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요 위에 보면 이렇게 부정소라는 기관이 있어. 그래서 이 부정소라는 기관에 정자가 잠깐 머물면서 운동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부정소에 잠시 정자가 머물면서 정자가 뭘 갖게 된다? 운동 능력을 갖게 됩니다. 좀 이따 이제 정자 난자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꼬리가 있단 말이야. 움직일 수 있겠지? 근데 그거를 갖추는 것이 어디다? 부정소다 이거야. 그러면 그 부정소에 이렇게 관이 하나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그지? 관이 이렇게 가느다란 관이 연결돼 있어. 자, 다시 얘기하지만 정소 안에는 세정관이라는 관이고요. 그지? 그럼 요 부정소에 연결된 관은 이쪽에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겠지? 지금 얘만 조금 더 과대하게 그렸다 이렇게 보면 돼. 정자를 수송해주는 관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정관 또는 줄여서 정관 이렇게 표현해. 나중에 뒤에 가서 선생님 피임 방법 얘기할 텐데 남성이 하는 피임 방법 중에 정관 수술이라는 게 있어. 여기를 묶어버리는 거 혹은 잘라버리는 거.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만들어진 정자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남성의 몸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 자, 그런데 이 수정관을 거쳐서 정자가 쭉 이동하면 이제 거기 책에 있는 그림에 나오지만 저정낭이니 전립선이니 쿠퍼선이니 하는 기관들을 지나. 자, 그걸 그냥 예전에 뭐라 불렀냐면 부속선 또는 부속기관 이렇게 불렀어.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 네모로 그렸지만 거기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 저정낭 또는 정낭, 그 다음에 전립선, 쿠퍼선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어.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자 저정낭은 뭐 하는 곳일까?
정액을 저장하는 곳이겠죠. 그죠?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하여튼 얘네를 거쳐. 정자가. 그럼 얘네가 뭘 해주냐면 끈적끈적한 점액질 물질을 정자한테 공급해 주는 거야. 그래서 정액과 정자는 다른 말이야. 정액은 말 그대로 액체란 얘기지? 자, 이 정소에서 만들어진 정자에 이 점액질 물질이 더해지면, 그지? 더해지면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정액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지? 그럼 이걸 왜 주느냐? 정자가 이제 여성의 생식기관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가는 동안에 얘는 양분이 없어. 그러니까 이 점액질 물질이 정자한테 뭐야? 양분을 제공하는 셈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자의 양분으로 쓰이는 거야. 그리고 이 정자가 여성의 생식기관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약간 산성을 띠거든? 그러니까 얘네가 죽어. 그러니까 그걸 또 뭐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약간 염기성을 띄어서, 그래서 정자를 보호하고 양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 점액질 물질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합쳐서 정액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정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종 이 부속기관에서도 특히 요 녀석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 그지? 요거 책에 써 있을 테니까 그거 좀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요 점액질 물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준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남성의 생식기관은 이렇게 보면 돼. 그럼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성의 생식기관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그지? 여성의 생식기관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그래서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난소라는 생식기관을 갖고 있는데, 자, 남자와 달리 이건 이제 남자는 몸 밖에 있다 그랬다면 이건 어디에 있다? 몸 안에 있습니다. 몸 안에, 그지?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여성의 생식기관을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벌어져 있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벌어져 있어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대충 그린 거야. 그래서 보면 여성의 몸 안에, 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질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아기가 태아가 태어나는 곳이기도 하고, 그지? 그다음에 이 질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 정액이 들어가는 거지, 그지? 여기 태아가 태어나는 곳 입구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요 가운데 부분이 있지, 가운데 여기가 뭐야? 자궁이라고 합니다, 그지? 이 자궁에서는 뭐가 된다?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착상이 이루어지고 임신이 돼서 아기가 자라는 곳이 뭐야? 자궁인 거야. 얘는 근육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안에서 아기가 자람에 따라서 자궁이 점점 어떻게 돼?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 왜 임산부들이라고 하지. 아기 가진 그 사람들 보면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 자궁이 이제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지? 애가 이제 태어나면 자궁이 또 원래대로 되돌아가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했던 난소가 바로 그 자궁의 양 옆에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지? 여기가 난소야. 그래서 난소는 뭐 우리 알다시피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 난자를 만든다 이거야. 그지? 난자를 만들게 되고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제 난자가 만들어져서 이 난자가 평 배출이 되거든. 배란이라 그래. 근데 난자는 정자와 달리 움직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정자가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서 이제 난자랑 짜잔 결합을 하면 수정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수정란이라는 게 되면 여기 지금 이렇게 관처럼 생긴 얘 있지. 수정란을 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 수란관이다 이렇게 불러. 그지? 란이 뭐겠어? 란. 난자 또는 수정란을 수송해주는 관이다 이런 뜻이야. 그지? 참고로 예전에는 요 수란관의 끝부분이 약간 나팔처럼 벌어져 있다 그래서 이거를 나팔관이라고도 불렀다고요. 알겠니? 뭐라 불렀다고? 나팔관. 근데 지금은 그냥 수란관의 상부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란관의 상부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 자, 요거에 대한 얘기는 뒤에 가서 다시 또 한번 나올 테니까 일단은 요 정도 뭐 난소, 자궁, 수란관이라는 거 명칭하고
걔네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니? 그럼 어쨌든 이런 이제 남자는 정소, 여자는 난소에서, 정소에서는 이제 정자를 만들 것이고, 그지? 난소에서는 난자를 만들겠지, 그지? 그럼 그 정자하고 난자라는 녀석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거야, 그지? 비교를 해봅시다. 우선 정자를 보자면 건강한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하면 뭐 하루에 한 1억에서 2억 마리 정도의 정자가 몸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지? 언제부터 만들 수 있는 거야? 이제 동빈이 네 정도 나이 되면 만들지. 그러니까 이제 남자 왜 우리 2차 성징이라고 하지? 네. 그래서 이제 콧수염 거뭇거뭇하게 나고 네. 겨드랑이 털 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만들 수 있다 보면 되는 거지. 네. 그 전까지는 못 만들지, 그지? 못 만들어. 그냥 준비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2차 성징이라는 게 나타나면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막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 갓난아기들이 정자 못 만듭니다, 그지? 선생님 아들 초등학생들 아직 못 만들어, 걔도, 그지? 걔도 어느 순간 자라서 목소리 굵어지고 코수염 거뭇거뭇하게 나면 이제 그때부터 만들 수 있겠지. 그럼 이제 그 정자가 어떻게 생겼냐?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생겼어. 자, 정자는 세포야, 아니야? 세포지. 생식 세포가 정자가 된 거니까, 그지? 그럼 세포면 뭐를 갖고 있어야 되지? 핵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럼 핵 속에 뭐가 들어있지? 유전물질이라는 게 들어있다고. 그래서 정자는 요 머리처럼 생긴 요 부분 있지? 요 안에, 요게가 뭐야? 핵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 소위 말하는 DNA, 유전물질이 들어있다. 유전물질이 들어있어. 이 안에 이제 유전물질이 막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물론 이 머리의 앞부분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감싸져 있는 게 있어. 첨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 정자가 난자랑 꽝 부딪히면 얘가 터지면서 난자를 녹이고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부분 있죠, 가운데. 요거, 그지? 약간 모가지처럼 생긴 부분. 여기를 중편이라 불러, 중편. 자, 얘도 세포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 요 중편이라는 거 안에는 뭐가 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무슨 일을 하냐면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야. 자, 여기 지금 생김새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 뭐가 있니? 꼬리가 있지? 이 꼬리를 움직여서 얘가 움직인단 말이야, 그지? 그럼 그 움직일 땐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바로 이 정자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에너지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꼬리는 당연히 그때 여기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이용해서 꼬리를 움직이겠지? 이렇게 길다랗게 한 가닥으로 나와 있잖아, 꼬리를. 이걸 뭐라고 하면 편모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 편모라고 부른다고. 막 우리 잔털처럼 나 있는 건 선모라고 하고, 길다랗게 한 가닥 있는 거는 편모라고 해. 그럼 어쨌든 이제 정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건강한 성인 남자 기준으로 하루에 1억에서 2억 마리 정도, 그지? 그 수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다고요. 맞지? 많다고. 대신에, 그 다음에 이제 난자를 얘기해 봅시다. 자, 여성의 경우엔 난소에서 이제 난자를 만든다고 했는데, 자, 지금 이 그림하고 비교하자면 어때? 정자에 비해서 일단 크기가 굉장히 크다. 이게 커, 이렇게.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이 난자를 한 달에 한 개 만들어. 한 개 내지 두 개,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수가 어때? 매우 적게 만들어집니다. 응? 적어. 그 다음에 지금 얘는 꼬리가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반면에 난자는 어때? 움직일 수가 없어. 자, 얘는 이제 운동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지? 운동성이 있는 거야, 꼬리가 있으니까. 그에 반해서 난자는 운동성이 없어. 대신에 이제 난자는 정자에 비해서 어때? 크기가 매우 크죠. 크기가 크다, 이거. 반면에 정자는
그에 비해서는 크기가 어떻다? 작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크기가 물론 이제 얘도 세포기 때문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니? 핵이 들어있겠지, 그지? 난자의 핵이 여기 들어있을 것이고, 요 핵 속엔 당연히 뭐가 들어있다? 정자의 머리처럼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 겁니다. 맞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몇 가지 부르는 명칭들이 있지. 뭐 예를 들어서 바깥에, 뭐 이렇게 지금 이게 뭐 약간 이렇게 투명대라고 표현하고요. 그지? 투명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포에서도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부르잖아. 그럼 얘를 세포질인데 이걸 난황이라고 불러, 난황. 난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이제 세포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어쨌든, 자, 크기가 큰 이유가, 그러니까 요 세포질이 되게 많잖아. 맞니? 그 이유가 있어. 움직이진 못하지만 크기가 큰 이유는 나중에 정자하고 난자가 짜잔 합쳐지면 수정된다라고 얘기하고 수정란이라는 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때 수정란이 이제 막 세포 분열을 해서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막 이렇게 수가 막 늘어나. 그 과정을 발생 과정이라고 하거든? 그 발생에 필요한 양분을 미리 갖고 있는 거야. 발생에 필요한 양분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크기가 굉장히 크다 이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다 지금 선생님 뭐 표로 적은 건 아닌데 정자하고 난자를 비교하는 거, 얘는 그 수가 많다, 난자는 그 수가 적다, 정자는 운동성이 있다, 반면에 난자는 운동성이 없다, 대신에 정자는 크기가 작더라, 반면에 난자는 양분을 미리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크기가 크더라.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참고로 앞에서 감수분열 시험 봤으니까 이 정자가 갖고 있는 염색체 수는 몇 개가 되겠지? 염색체. 자,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인데 그러니까 정자하고 난자가 갖고 있는 염색체가 합쳐져서 46개가 된 거니까 정자는 염색체 수로 따지면 23개를 가지고 있는 거고 난자도 23개를 갖고 있는 거다. 그지?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여성의 몸 안에서 이제 정자, 난자가 짜잔 합체를 한다고. 그지? 그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래? 수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수정 과정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정자와 난자가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만나서 결합하게 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 수정이라고 합니다. 수정. 그지? 자, 난자는 운동성이 없기 때문에 아까 여기 생식교환에 잠깐 그랬다면 난소에서 난자를 표 배출하면 그냥 거기 있다고. 그럼 난자가, 그지? 뭐 난자가 이렇게 투명대가 있고 이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움직이지 않아. 그럼 이제 거기를 향해서 정자가 가는 건데 봐봐. 이 난자가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화학물질. 이 화학물질의 이름은 수정소라고 불러. 수정소라는 화학물질을 분비를 하면 그거를 정자가 감지해서 뭐야? 그쪽을 향해서 막 이동을 하는 겁니다. 정자가 눈이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일제히 그 수정소를 감지해서 난자 쪽으로 간다고요. 그지? 자, 그래서 요 밑에다가 이제 말로 쓸게. 난자가, 그지? 난자가 수정소라는 걸 분비합니다. 그러면 그걸 감지해서 떼거지로 정자들이 뭐야? 접근을 합니다. 알겠니? 그럼 이제 정자가 막 가까이 오잖아. 난자가 입구를 하나 딱 개방합니다. 입구를 하나 개방해. 자, 요걸 뭐라 부르냐면 수정 돌기라고 불러. 그지? 그럼 수정 돌기를 향해서 여기 입구잖아. 근데 딱 정자가 한 마리 정도 들어갈 입구야. 그러면 자, 어떤 애가 들어갈 수 있겠어? 1등으로 도착한 정자만 여기다 대가리를 그냥 탁 쳐박는 거야. 자, 그래서 정자가 접근을 하게 되면 난자에서 수정 돌기가 생긴다. 그지? 수정 돌기가 생겨서
그 수정 돌기를 향해서 정자들이 돌진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몇 등으로 도착한 애가 1등으로 도착한 애가 여기다 머리를 확 쳐박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정자가 이제 어떻게 된다? 딱 머리를 뒤밀어 정자가 이제 침입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봐. 아까 얘기했지 이 정자 앞쪽에 첨체라는 게 있어. 자, 얘가 머리를 이 수정돌기에 팍 쳐박는 순간 그 첨체가 터지면서 효소가 나와. 그래서 이 난자의 막을 녹이고 이 정자의 머릿속에 들어있던 유전물질이 정자의 핵이지, 핵. 핵이 난자 안으로 어떻게 돼?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정자가 침입하면 그 정자의 핵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정자의 핵하고 난자의 핵이 어떻게 된다? 서로 결합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 어떻게 돼? 그 결과 얘하고 얘가 합쳐지면서 소위 말하는 수정란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수정란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지? 그래서 수정란이 만들어지면 이제 수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봐봐. 정자가 1등으로 도착한 정자가 이제 정자가 딱 들어갔는데 입구가 계속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니? 2등, 3등으로 오는 애도 계속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1등으로 들어오는 애가 침입을 하면 이 수정돌기를 어떻게 돼? 닫아버려야지. 그래서 수정돌기를 없애면서 이 바깥에 이렇게 막이 하나 생겨. 다른 정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수정막이라는 게 생깁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거 옛날엔 되게 자주 물어봤어요. 이 수정막이 왜 만들어지느냐? 뭐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뒤이어 쫓아오는 다른 정자가 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수정막이 만들어진다 이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수정막이 만들어져서 다른 정자가 못 들어오니까 그 안에서 이제 그 처음에 들어갔던 정자 핵하고 난자 핵이 결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수정이 일어나게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알겠지? 네. 자, 그럼 이제 수정이 되면 끝인가? 네. 그럼 이제 이 수정란이 뭘 해야 되냐면, 그지? 네. 뭘 해야 되냐면, 자, 이때부터는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발생이라 부르거든? 자, 수정란이 이렇게 있어. 그지? 수정란. 그럼 이제 얘가 뭘 하냐면 일종의 세포 분열을 해. 응? 세포 분열을 한다고. 일종의 무슨 세포 분열이냐면 체세포 분열인 거야. 자, 수정란이 하는 체세포 분열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난할이라고 불러. 난할. 난할. 알겠니? 자, 그럼 봐봐. 수정란이 세포 분열하면 어떻게 되지? 일단 하나가 둘로 쪼개지는 거야. 알겠니? 자, 전체적인 모습은 그대로인데 둘로 쪼개져 있는 거지. 자, 요걸 뭐라 부르냐면 이 세포기라고 불러. 또 난화를 한 번 더 합니다.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세포가, 자, 얘네들 각각이 또 쪼개지는 거야. 그럼 얘가 쪼개져서 2개 되고 얘가 쪼개져서 2개 되니까 전체적으로 몇 개가 돼? 4개가 되겠지? 이때를 4세포기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분열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세로로 분열을 했다면, 2번 정도 세로로 분열했다면 이번엔 가로로 분열해.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포가 몇 개가 되냐면 8개가 됩니다. 자, 이거를 뭐라 그래? 8세포기라 그래.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나날이라는 게 반복이 되는 거야. 반복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돼? 세포 수가 무지하게 많아지겠지. 맞아? 세포 수가 무지하게 많아져가지고 마치 그 수정란의 모습이 뽕나무의 열매를 닮았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너 뽕나무 열매가 뭔지 아니? 오디라고 하거든, 오디? 그러니까 이거 포도 있지, 포도. 포도를 요만하게 축소시켜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개처럼 생겼다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 상실기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상실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상실기가 거치면 만약에 상실일 때 수정란을 잘라보면 이 안에 세포들이 꽉 차 있겠지? 그럼
그럼 이제 그 세포들이 겉으로 싹 모여. 안에가 이제 빈 공간이 생겨. 하여튼 뭐 요런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포백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그림이 조금 복잡하니까 그림은 책에 있는 거 참고로 할게. 아마 한 장 넘기면 있을 거야. 책 한 장 넘겨봐. 없니? 지금 요거 나오는 거지, 요거. 그지? 그래서 상실기라는 시기가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시기가 된다고? 포백이라는 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낭백이라는 시기가 돼서, 그럼 이 낭백이라는 시기 이후에는 결국 뭐 팔, 다리, 뭐 신경, 심장, 눈, 코, 입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니? 네. 자, 기관이 만들어지면 결국 아기의 모습이 갖춰지겠지? 네. 이 일련의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 발생이라고 한다. 그럼 이때 이 발생 과정이 일어날 때 계속 세포 분열을 한다 그랬지? 네. 그걸 뭐라고 한다고? 난팔이라고 한다 그랬지? 네. 자, 일종의 무슨 분열이라고? 일종의 체세포 분열이라고. 체세포 분열. 그럼 우리 체세포 분열의 특징이 뭐지? 염색체수가 안 변하는 거야. 봐봐. 수정란의 염색체가 46개였다면 걔가 2개가 돼서 어떻게 돼? 얘도 46개, 얘도 46개. 46개. 그러니까 염색체수가 변하지 않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원래 얘가 세포 분열에서 2개가 되면 얘네들이 또 어느 정도 자라야 되지. 그걸 간기라고 하지. 근데 나날은 뭐가 없어? 간기가 없어. 세포가 자라지를 않아. 그냥 쪼개진 상태 그대로 있는 거야. 간기가 없어.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봐봐. 나날이라는 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세포 수는 점점 어떻게 돼? 많아지는데, 그 세포 하나의 크기는 어떻게 돼? 아니, 세포 하나의 크기. 요거 작아지지. 맞아? 자, 참고로 나날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요 세포를 뭐라 부르냐면은 일종의 딸세포지. 이거 할구라 불러. 할구. 알겠니? 할구라고 불러. 그래서 할구의 숫자는 점점 많아지고 할구 하나의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이거. 그러나 모는 일정해. 수정란 전체의 크기는 항상 일정한 거지. 왜냐면 얘가 자라질 않으니까. 그래서 할구의 숫자 많아지고 할구의 크기 점점 작아지지만 수정란의 크기는 어떻다? 수정란의 크기는 일정하다. 알겠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면 뭐 예를 들어 맨 처음에는 세로로 2번 분열을 하고 그 다음엔 가로로 분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정한 뭐가 있다? 방향성이 있어. 방향성. 이 나날이라는 세포 분열은 일정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세포 분열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나날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다 이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발생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그 여성의 이제 생식 주기, 월경 주기를 같이 이해를 해주는 게 좋더라. 그래서 그거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지? 네.